애들의 와글와글 시시콜콜한 이야기 TMT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은용, 오정입니다. 안녕. 오늘은 6화인가? 6화죠? 예, 6화입니다, 벌써. 네, 벌써 6화. 시간이 정말 빠른데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아웃다 본론. 시간 아끼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화에서는 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커서 이거를 어떻게 쪼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강점 검사를 하고 워크숍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강점을 알고 일을 한다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됐어서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코치가 있는 워크숍을 한 다음에 일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워크숍 후기가 너무너무 좋은 코치님이 있어가지고 셋이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때 했던 얘기로 우리의 일 스타일까지 이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갤럽의 이 강점 검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30년 동안 성공한 사람 200만 명을 조사해서 만든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잘나서 성공을 했을까를 디깅한 결과 4가지 테마의 34가지 강점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강점을 미리 설정하고 이 검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를 추려서 키워드를 남긴 게 34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테마는 실행력, 영향력, 대인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색깔이 따로 매칭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워크숍을 했던 코치님이 실행력, 영향력 이런 단어에 갇히지 말고 테마의 어떤 색깔로 그냥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녹음에서는 색깔 얘기가 갑자기 나올 건데 좀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행력은 보라색, 영향력은 주황색, 대인관계 구축은 파란색, 전략적 사고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되게 재밌게도 각각 지배적인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소개를 하면 저는 실행력 테마가 두드러지는 사람이라서 보라색 인간이고요. 우정은 대인관계 테마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파랑 인간으로 부를 거고 주아는 영향력 테마가 주 테마라서 주황 인간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색깔 얘기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테마의 얘기 있군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깔끔한 소개. 물 정말. 흐르듯이. 아니 이렇게 3명 다 다르게 나온 거 그러니까. 너무 팟캐스트 전용 이거 아니냐고. 맞아. 좀, 물론 뭐 겹치는 게 있더라도 그 차이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아주 재밌게도 세 사람의 주 테마 혹은 거기 붙은 날개 테마까지 달라가지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사실 두 친구의 색깔이 대충 예상이 가긴 했었어. 우리도 그래. 일단 이 검사는 책을 사면 책에 있는 코드로 실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강점영명 관련된 사이트,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내면 거기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 한 3만 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내면 탑5는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강점이라고 높게 쓰이는 1위부터 5위까지는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총 34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6위부터 완전 밑에까지 34위까지의 순서가 쭈루루 나오는 게 이제 풀 버전 해석이라고 보면 그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한 7만 원인가? 정도를 더 내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풀 버전을 다 보고 싶으면 거의 10만 원 정도를 비용을 태우면 볼 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우리는 아까 그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이 풀 버전을 바탕으로 그 전문 코치님과 함께 디브리핑까지 하는 그런 워크숍을 들었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고가 아니라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이다 정말. 완전 네네. 내돈내산. 광고 환영합니다. 늘 환영합니다. 연락 주세요. 그래서 뭐 아까 위에서 말했던 사실 그 기본 검사만 해도 볼 수 있는 그 각자의 강점 탑5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우리 일 이야기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운용부터 얘기해줄 수 있어? 그 강점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해볼게.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놓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멀티태스킹 하는 거가 좀 편하다거나 이런 면모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능인적인 면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정보다 결과가 있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였을 때 훨씬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누가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또 권한이 많은 상태에서 일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야. 그렇게 일을 할 때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빨리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리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솔루션을 얘기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게 좀 빨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의 속도를 못 따라올 때가 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퀄리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퀄리티 바가 되게 높은 편이야. 또 생각해보면 동기부여를 밖에서 받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 일에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만 하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특성을 좀 갖고 있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편이야. 그래서 약한 거를 보완하거나 뭔가 부족한 거를 채워서 평균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나랑은 잘 맞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 색깔로 나의 테마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나는 주황색이랑 보라색이 도드라지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1순위로 나온 거는 정리, 어레인저라는 특성인데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이거든. 뭔가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강점인데 컨트롤 타워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1순위로 나온 거는 정리, 어레인저라는 특성인데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이거든. 뭔가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강점인데 컨트롤 타워로 보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략이라는 강점하고 연결돼. 우리 코치였던 연두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략이 높은 사람은 고맥락 대화를 많이 하고 사고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지적인 점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 생각의 흐름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 나도 남들이 못 따라올 때 좀 답답함을 느꼈거든. 아니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지? 뭔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나만의 축지법을 쓰지 않고 생각의 흐름을 잘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퀄리티에 집착하는 거는 최상화라는 맥시마이저라고 하는 이 강점 때문인데 이건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대. 우수한 등급에 있는 거를 최우수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거를 최상화라고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내적 동기가 강한 거는 성취라는 강점하고도 연결이 된대. 5년 전에 했던 검사랑 테마도 다르고 순위도 좀 달라. 그래서 그 워크숍을 듣기 전에 나 혼자 왜 달라졌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일단 5년 동안 내 일의 복잡성이 좀 올라간 것 같아. 연차만 따지고 봤을 때는 관리자 레벨로 올라가는 연차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강점이 높은 순위에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검사했을 때는 내가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던 커뮤니티 매니저였는데 그 오피스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대관을 해준다거나 하면서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 개개인한테 맞춤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일이 더 많았거든. 그때는 뭐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개인의 특성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하는 개별화라는 강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좀 일하고 생활했던 것 같은데 그런 강점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뭔가 실행하고 결과를 내고 전략을 짜고 이런 식으로 실제 일에 조금 더 추진력을 더해주는 강점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온 것 같아. 맞아. 강점이 월등하게 내가 숨 쉬듯이 잘 쓸 수 있는, 들숨날숨처럼 쓸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겹쳐지는 어떤 테마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잖아. 나도 은욕이 전략이 높게 나왔을 때 공감했다고 했던 포인트?
사고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점프를 많이 하니까 맥락을 잘 설명해줘야 된다. 라고 했던 말을 듣고, 아, 이걸 이런 관점에서 좀 평소에 인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어. 그냥 단순히, 왜 이거 이해를 못하지? 내가 설명 나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라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이런 부분이 좀 하위 테마에 있거나, 다른 강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내 흐름에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나는 솔직히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말을 하면 커뮤니케이션, 발상, 최상화, 수집, 사교성 이렇게 나왔고 그냥 색깔로 치면은 이 중에 1, 3, 5위가 주황색, 즉 영향력 파트인데 이게 높고 그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2위랑 4위 그리고 6위까지 난 초록색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색깔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PDF를 보면은 그 바들이 색깔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데 약간 그 1위 테마랑 거기 붙어있는 2위 테마의 색깔의 어떤 조합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그 코치님이. 그래서 그렇게 쳤을 때 나는 그냥 단순히 주황이 1테마라기보다 이 주황색과 그러니까 영향력과 초록색 전략적 사고가 같이 1, 2위로 붙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나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해가 되기 쉽도록 좀 더 붙이자면 그 주황색 영향력은 약간 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테마이고 그다음에 파랑색은 좀 그 대인관계 이름처럼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테마고 보라색은 결과 중심적으로 실행력 파트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사고 중심, 생각을 많이 하는 파트라고 여겨주면 되는데 나는 아까 전에 주황 초록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중심, 사고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주황 테마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뭔가 외부 존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부 세계가 나한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테마고 약간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자기 표현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어떤 재능이나 테마라고 하고 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 근데 이게 나에게 어떤 강점 테마로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구나. 되게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긴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좀 무게감 있게 인식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1등이 나올 줄은 몰랐어. 몰랐고 어쨌든 이거는 좀 더 말로써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말하는 것 자체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다른 쪽에 많이 이렇게 강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테마인데 약간 대화가 주로 편하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를 늘 잘해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나의 강점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생각해보면 환경 세팅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 있잖아. 누군가는 뭐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서포트를 잘해준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어떤 분위기를 잘 만드는 거 우리가 한 팀으로 모여서 이제 달려나가 보자 라고 하는 걸 되게 기본 세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주로 사용했던 무기도 말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5위가 사교성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붙어서 되게 잘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것에 어떤 걸 잘 썼는지를 생각해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발상도 내가 2위로 나왔는데 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무언가를 이제 좀 추진력 있게 앞단을 좀 이렇게 책임져주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를 하자, 이거 해보자, 재밌겠다 라고 말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높게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항상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실행과는 완전히 별개의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밌겠다 해보자 쪽에서 딱 멈추는 사람이라 그냥 어느 정도는 약간 스트레스이기도 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이제 실행 테마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기 때문이었겠지. 그리고 약점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말하면 공정성, 체계, 분석, 심사숙고, 절친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로 보라색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은영 거 너무 부럽다고 했는데 사람이 원래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구축 파트도 사실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 그 얘기는 압도적으로 보라색이 없어. 실행력이 낮은 거지. 그치, 실행력이 낮은 거지. 그래서 이게 늘 스트레스 받았던 거.
놀랍지 않지만 실행력이 바로 나의 약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문제는 내가 발상이랑 수집이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약간 하고 싶은 게 많고 아이디어 던지는 게 진짜 많은데 그게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는 경험이 거의 없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나는 막 말만 너무 많이 하고 뭔가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당연히 실행의 약점 테마이기 때문인 거지. 근데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실행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뒷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코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제 있는 어떤 비율의 그걸 보면서 본인이 실행력이 되게 낮으면 없는 거를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비교적 있는 거를 쓰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어쨌든 대인관계의 비율이 꽤나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실행을 못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실행력을 갖고 있는 팀원을 만나서 이걸 팀십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단순히 없는 거를 갖다 쓴다, 뭐 끌어올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에게 좀 더 많이 있는 걸로 어떻게 활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좀 습관화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이 TMT 타운도 내가 없는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에서 되게 재미있는 어떤 상하위 테마들이었던 것 같아. 나는 이 두 친구와 다르게 나는 파란색 영역이 1위 테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영역이 2위 테마인 사람이고, 파란 색깔 테마는 대인관계 구축의 영역인데 자기 중심이라기보다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초록 색깔이 이제 거기에 붙으니까 결과 중심이 아니라 사고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타인 중심이자 사고 중심으로 지내는 사람. 김우정. 예스. 접니다. 저거요. 내가 사실 파란 색깔의 영역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나왔고 사실 생각보다 좀 더 높게 나와가지고 놀라기도 했었어. 영향력 테마에서는 내가 외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점을 둔다면 이제 대인관계 구축, 파란 색깔 인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재능에 가까워서 외부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문을 열어주는 어서와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개별화는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을 좀 살려서 어떻게 협력할지를 알아내는 능력? 근데 난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편집할 때 이걸 쓰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이게 좀 더 은용에 그게 좀 드러나나? 막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정리하는 게 재밌거든? 이런 맥락에서 정리하는 게 재밌어, 나는.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 개별화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TMT에서 좀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적응인데, 적응은 시간 테마라고도 하는데, 현재에 되게 집중하는 테마이기도 하거든? 상황 흐름에 따라서 적응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근데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이제 시시각각 때때로 발생하는 변수들에 대처해서 해결하고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뭐 전략이야, 뭐 셋 다 기획자니까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어쨌든 전략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배움도 뭘 해도 그래 뭐 남았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너무 나라고 생각했고, 이제 공감의 경우에는 사실 나한테는 좀 과하다고 느끼는 능력인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쓸 경우에는 오히려 나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검사에 그대로 나와서 느꼈고 좀 놀라웠어. 맞아. 이게 어떤 건 너무 당연히 있어야지. 있었네. 약간 이런 거랑 여기 위치에 있다고? 약간 이런 거랑 약간 맞아. 생각 못했던 것도 있네? 이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이 강점 테마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좀 깨달았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인사이트를 모아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당연히 5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뭐 상하이 테마들을 섞어서 내가 잘 쓰고 있는 것 같은 테마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탑5는 잘 쓰고 있다. 그리고 17위까지 나온 강점들도 앞으로 개발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우정한테 있는 그 1위였던 개별화도 커뮤니티 운영의 필수적인 강점인데, 왜냐면 멤버들 각각한테 맞춰서 뭔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꽤 잘 쓰고 있는 편이고, 개별화가 나는 7위로 나와서 사실 막 먼 강점은 아니었어. 그리고 아이디어를 잘 내는 거는 발상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 발상도 8위에 있는 강점이고, 나의 기본 로직. 하고 싶다? 그냥 한다. 멋있다. 이거는 행동이라는 강점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나한테는 10위에 있는 강점이야. 그냥 이미 여러 가지로 좀 잘 끌어다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최상화랑 성취는 기질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도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멋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해내야 되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최고로 해내야 하면 그냥 막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전략이라는 강점이 필수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해석했었어.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최상화라는 강점은 사람들의 장점도 잘 발견하는 강점이라고 하는데, 나는 개발이라는 강점도 있거든. 9위에 있는 강점인데, 개발은 잠재력이 있는 어떤 씨앗 상태에서 그거를 우수한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거고, 최상화는 우수에서 최우수로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뭐든지 다 끌어올리는 거의 사람. 엑셀레이터세요? 맞아, 엑셀러레이터야. 맞아. 그래서 사람들 장점도 더 잘 보는 것 같고, 맞아. 실제로 내가 일을 했던 것도 살펴보면 나는 계속 신사업만 했거든. 무엇이든 성장하는. 그래서 없는 거를 만들어서 키우는 거, 뭐 0에서 1 만드는 거, 나는 늘 이런 일들만 했어서 그냥 강점대로 잘 살고 있지 않았나.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다면 은용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키워드립니다. 무엇이든 키워드립니다. 약간 농부 같은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지. 우정은? 나도 뭐 모두 잘 쓰고 사실 탑 5개는 숨 쉬듯이 쓴다는 게 맞는 표현 같아. 나는 그게 되게 웃겼거든? 이게 힘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탑 5 정도까지만 되면은 사실 힘이 들인다기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갑옷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인상적이었고, 그 외에 나는 다른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나는 발상, 개발,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는데, 정리 테마가 10위 내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보라색인데, 내가 이걸 그 문제 해결할 때 정리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뭔가를 해결하는 일이 있을 때 정리를 해서 되게 많이 해결하는 편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11위랑 12위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강점이잖아. 내가 11위가 복구거든? 복구가 이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해결안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는 보통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 뭐가 문제지? 뭘 찾아서 해결을 하면 이게 괜찮아질까 하는 것들로 일을 많이 다루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나는 내가 평소에 친구들에게 특히 뭐 연애 얘기를 많이 할 때 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친구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한 귀로 흘렸나? 이런 생각. 제대로 안 들었나? 제대로 안 들었나? 이런 아이. 생각도 들었다. 우정 잔소리는 너무나 솜방망이. 맞아. 너무 푹 신 거려. 쿠션이야, 쿠션. 말을 되게 따숩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난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던 게 되게 좋았어. 워낙 숨 쉬듯이 쓸 수 있는 강점이니까 이게 너무 나한테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새끼발가락으로 버튼 누르는 것만큼의 힘으로 쓰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했어. 뭔가 덜 다루고 싶은 거는 좀 힘을 좀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나는 버리고 싶은 테마로 공감을 골랐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예 버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니거든. 나는 어쨌든 복구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나는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극인 거야. 좀 덜 받아들여도 되는 자극인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힘을 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좀 나를 우선으로 쓰는 강점을 더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 주아는? 나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들숨날숨으로 쓰이는 테마는 사실 막 힘주어하지 않아도 계속 잘 쓰고 있는 테마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나의 이 탑5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 왜냐면은 나도 은용처럼 일자랑 일외자가 약간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모드일 땐 조금 더 전략적 사고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이거를 막 많이 발현하는 때는 아니라서 좀 더 주황색이 많이 나왔나? 라는 생각도 하긴 했다. 지금 난 자연인이니까. 근데 코치님 말로는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긴 했는데 약간의 그 순위 변동까지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해. 근데 어쨌든 요즘 제일 잘 쓰는 건 1위 커뮤니케이션 맞는 것 같고 5위 사교성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은 요즘 그냥 말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1위랑 5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4위인 수집이랑 이 친구들도 나를 까마귀 같다고 표현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그치,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진짜 많이 들었어. 그 까마귀가 되게 반짝거리는 걸 자기 그 둥지에 수집하잖아. 그리고 그걸 어디 막 선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자기 만족으로 내 둥지에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일견 맞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아가 좀 더 앞에 나오게 되면은 뭐 전략, 정리, 개별화, 적응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면서 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실 탑5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일과 관련 없이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어가지고 잘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 수집이 사실 4위다? 그리고 내 기준 수집은 요즘 덜 하고 있단 말이야. 예전에는 이게 좀 심해지면 이거 나 좀 강박이라고 느낄 정도였어. 너무 막 허덕여. 너무 많은 걸 모아놔서 그 맞아. 무게에 눌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안할 때 더 크게 그런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요즘은 안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중에 수집을 최대한 덜하는 중이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이 모습이 좀 마음에 들어. 불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강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잘 발현되는 거기도 하고 오히려 나한테 스트레스에서 좀 멀어지는 영역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식으로 좀 힘을 빼고 누르고 있구나. 근데도 4위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달까. 그 단식원이라는 표현이 웃겼어. 덜 쓰고 싶은 강점을 안 쓰려고 했을 때 단식원에 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코치님이. 맞아. 그래서 뭔가 뭐 그거를 정하는 걸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니고 아까 우정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거를 씀으로써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잠깐 덜 써보는 노력을 해보는 건 난 좀 좋은 시도인 것 같긴 해. 그러면은 이 인정되는 거 말고 무언가 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테마나 뭔가 맞나? 아닌가? 약간 싶었던 찜찜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까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 공감이 탑5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10위권으로 밀려 나갔단 말이야. 11위인가 아마 그랬어.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내 키워드는 야 밀고 나가 이런 거에 어울리는 강점들이라서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일하는 로봇이나 폭주기관차가 된 거 아닌가? 나 생활에선 좀 말랑콩떡인데? 막 이러면서 좀 속상했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왜 이랬을까를 혼자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다른 사람한테 지나치게 이입해서 내 경계 없이 뭐 희생을 많이 하거나 과하게 리액션을 하거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이제는 많이 줄었어. 건강한 경계선을 치고 있는데 아직도 남의 감정이 숨쉬듯이 읽히긴 해. 근데 읽는다고 해서 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거나 액션을 막 취하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줄었다고 느껴. 일터에서 마찬가지로 공감을 막 끌어다가 쓴다기보다는 다른 강점들로 먼저 해결을 좀 한 다음에 뒤쪽에서 공감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내가 좀 찜찜했던 거는 정리가 1등으로 나온 게 되게 그래? 이상한 거야, 나는. 왜? 왜? 나는 정리가 내 거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어. 근데 1등? Oh no. 1등 싫은데? 그런 생각이었어.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왜 나왔을지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 나는 워크숍 전에 내가 혼자 왜 1등이야? 막 이러면서 생각했을 때 내 일의 복잡성이 올라가고 뭔가 그 커리어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쌓이니까 정리가 좀 낫지 않았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정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일을 펼쳐서 하는 사람들의 경향상 음. 정리가 나올 확률이 음. 높다고 하셨잖아. 근데 그 말도 진짜 음. 맞고, 코치님이 설명하실 때도 뭔가, 순서가 연속적으로 쭈루룩 나오는 테마들이 있을 거라고 했다? 예를 들면 뭐, 파란색이 3번 쭈루룩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많이 붙어 있어봤자 2개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되게 골고루 색깔이 배치되어 있는 편이고, 테마의 비율이 크게 높낮이가 없는, 그러니까 비중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은 다능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다른 곳에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능인 관련된 책을 읽거나 하면은, 이거 난데? 이런 설명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너무 당연한 결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오히려 은용을 이끌어주고 있는 강점일 수 있는 거지. 이제 잘 정리가. 살 수 있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뭔가 이거 강점 검사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단순히 그냥 얘가 잘 써서 1등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과의 레시피 효과로 이거를 1등으로 가게 만드는 상황 같은 게 난 좀 보이거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뭔가 앞에서 확 끌어주는 음. 그런 테마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의 1등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어울려. 맞아! 아니, 잘하잖아, 그리고.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별로였거든요. 다 별로래. 그러니까 좋아. 나의 안 좋잖아. 강점인 것은 인정하겠어. 하지만 1등일 필요가 있는가? 그래. 약간 어떤 느낌이 약간 말만 번드르르 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웃긴 거는 그 코치님이 커뮤니케이션이 테마가 1등이면 다 이 소리를 한다고 하셨거든? 다들 너무 입만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향력 테마 중에서도 조금 더 소프트 스킬적인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존재만으로도 엄청 좋게 표현하면 약간 매력으로 약간 뭉개는 느낌? 뭔지 알아? 저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스킬이 있고 이렇다기보다 좋아해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약간 이런 약간 선거 유세하듯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누군가는 되게 좋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되게 실체 없고 맞아. 약간 허상으로 막 이렇게 이미지 싸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전략이 6위이긴 한데 6위도 사실 되게 낮은 게 절대 아니지만 나는 약간 내 추구미가 전략 1등 약간 이런 것을 그치. 바랬거든? 맞아. 근데 전혀 아니어서 조금 속상했고 그리고 좀 약간 이거 펀 팩트 약간 제가 사교성이 5위인데 절친 테마가 30위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잖아. 사교성은 파티걸 같이 약간 모두와 친해져. 세상에는 내가 친해질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절친 테마는 깊고 좁은 관계? 그 어떤 특정인과 되게 딥한 관계를 맺는 걸 조금 더 절친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너무 갭이 큰 거야. 사교성이 이렇게 높은데 절친이 이렇게 낮다고? 절친이 몇 등이라고? 30위.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탑5랑 하위 5에 있지? 약간 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절친들이 있거든, 꽤? 그래서 절친 테마가 막 아주 높진 않더라도 꽤나 상위 있을 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코치님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내가 사교성을 발휘하여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따개비처럼 붙는 그 친구들이 와서 붙어준 친구들이 오히려 절친 테마를 갖고 있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그들이 절친 테마를 사용한 걸 이제 내가 수혜를 받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고 본인이 그것의 수혜를 받아서 본인도 절친 테마가 높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 하셔서 정확해. 그렇게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럴 수가 있군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실제로 본인이 마음을 더 이렇게 먼저 열면서 이제 안쪽 문을 열었으니까 들어와 이런 액션을 취하는지 아니면 상대방들이 그렇게 해주는 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도 같이 열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후자인 것 같긴 하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그래, 그게 또 다르다라는 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인사이트가 있었고, 그런, 먼저 마음 쓰고 선을 넘도록 허락해준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하며 이제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내가 이제 절친 강점이 7이고 은용이 15 위. 15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발휘를 해준 것인 걸 모르고 나는 내가 높은 줄 알았지. 웃겨. 그래서 혹시나 검사를 했는데 사교성을 놓고 절친이 났다?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 이 검사하면서 알게 된 나의 좀 새로운 점이 있다면 얘기해볼까? 나는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11위가 복구면 12위가 연결성 테마거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제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오히려 진짜 그 실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야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눈앞에 있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도 또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언제 봐도 그냥 너무 반갑고, 뭐 이런 정도의 우정? 그런 점에서 좀 나한테 의미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더 좋았어. 은용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없어. 그냥 알고 있던 나고 해설 듣는 거 재밌다. 이 정도였고. 근데 내가 아는 나보다는 좀 더 많이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다는 거를 이번에 이 탑 10까지 열고 나서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검사 자체가 일하는 환경을 전제하고 만든 검사라서 그래서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터에서의 나와 그냥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생활인으로서의 나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강점 중에 불만족 3대장이라고 불리는 강점이 있다고.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강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최상화랑 정리랑 성취가 그 불만족 3대장에 해당하는데, 나는 이것이 탑 5에 있단 말이지. 대박.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내 일의 특성에 되게 잘 맞는 강점인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 기획해서 주고 매끄럽게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할 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관계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결하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도 나는 뭐 공연이랄까? 아니면 축제나 뭐 북토크나 어쨌든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 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주로 만들다 보니 일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다. 게다가 퀄리티를 높이는 게 이 일의 성과 지표이기도 하니까 나는 강점들을 잘 끌어다 쓰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불만족 3대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좋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거 약간 농담처럼 하신 말이어서 그만큼 뭔가 나는 퀄리티를 올릴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되게 최상화 테마가 따로 있지만 무언가를 되게 베스트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이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 맞아. 그러니까 은용이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 손에 가면은 윤기가 나겠어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랑콩떡 같은 게 약간 묻어있는 지점은 우정 얘기한 것처럼 11위랑 12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잖아. 11위, 12위에 있는 강점이 환경적으로 보장이 됐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게 공감하고 긍정이거든?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나는 친구를 잘 만들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터에서 뭐 감정도 나누고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막 일하고 느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보장된 환경이 있어야 내가 편안한 마음을 일단 가질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퍼포먼스가 잘 나니까 그럼. 말랑콩떡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나의 다른 그 폭주 기관차 같은 면들을 잘 쓸 수 있지 않나. 그럼. 그럼요. 말랑 콩떡이야. 맞아. 일 잘하는 말랑 콩떡인 그래. 거지. 뿌액이야. 말랑 콩떡이야. 완벽한 조합 그래. 아닌지. 융합 인재인 거죠. 부럽다. 자, 융합인재. 융합 주아 인재. 저는 융합 아니고요. 저는 쏠려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쏠려 있는 와중에 그 탑 10 안에 있는 유일한 보라 테마가 우정이랑 똑같이 정리 테마인데
그 보라색이 실행력이라고 했잖아? 음. 안 그래도 그 보라색이 굉장히 부족한 인간인데 이 한 개의 테마를 잘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 실제로 일하면서 사람 간의 혹은 일의 그런 교통정리를 잘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테마가 되게 과사용되고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왜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라 테마 중에 유일하게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되게 그런 정성적이고 좀 약간 가치 중심적인 테마들이 좀 위에 나와서 불만족이라고 했지만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팀을 잘 만나는 게 나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한테 부족한 그런 테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꽤나 높은 대인관계 테마도 사용하고 내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상위 테마를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팀십의 힘으로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강점도 쓰고 다른 사람 강점도 받고 이러면서 상호보완적인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곳을 찾고 싶고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TMP 팀으로 이걸 보기도 했었고 이거를 세세 약간 역학관계성으로 이 코치님이 봐주시기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TMT 팀 안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좋아요. 폭주 기관차님. 예. 저는 이 팀의 폭주 기관차로서 아니 그리고 일단은 폭주 기관차기도 한데 그 내가 가진 5가지 상위 테마가 PM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테마긴 해. 다시 얘기하면 정리, 최상화, 성취, 책임, 전략이란 말이야. 모든 PM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6명이 같이 하는 팀인데 각 멤버가 맡은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과업이 지켜지고 있는지, 마감은 어기지 않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리마인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행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목숨 걸고 막 얘들아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우리가 약속한 일정에 나갈 수 있게 조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구성 어떻게 할지, 뭐 이 프로젝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사실 우리가 몇 분이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공표하고 이제 각자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잖아. 나는 그래서 되게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거든. 잘 만든 콘텐츠를 제때 약속한 일정에 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다른 멤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이제 조금 어려울 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더 잔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진짜. 다시 한번 운영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TMT타운이고요. 우정은? 나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인관계 구축 테마는 잘 쓰는 것 같진 않아, 이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안에서 구축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미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일해서 쓰고 싶은 영역들을 더 잘 집중해서 쓰고 있는 것 같거든? 뭐 대표적으로 복구. 그리고 이제 배움. 사실 편집도 그냥 툴 맨땅에 헤딩으로 하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원래 그러네. 하던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나름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상, 제목 아이디어 이런 거 자주 발상 테마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정리,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두 친구들이 편집에 관해서 많이 만족해주고 아, 진짜. 이제 무조건 괜찮다고 해줘서 아니, 참 다행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얘기를 진짜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다 우정의 손길 덕분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고 말을 얼마나 저는지 그러니까 정말 자기 혐오가 생겨. 아, 웃겨. 우정이 잘 잘라줘서 너무 고맙다. 아, 저의 역할입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아무래도 이 음성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팟캐스트인 것만큼 커뮤니케이션 테마가 잘 쓰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 뭐 주제를 정하고 구성 짜고 하는 거는 셋 다 손을 얹어서 좀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막 나의 테마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컴캐 테마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느낄 때는 실제 녹음을 할 때는 어쨌든 뭔가 진행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뭐 친구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럼 뭐 조미료 얻는 것들을 두 친구보다는 살짝 좀 더 편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관차님께 너무 큰 감사해. 정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복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진짜 감사. 은혜 받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해보니까 우리 강점검사 하자는 얘기는 되게 그 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큰 돈이 드는 거기도 하고 시간 잡고 뭐 하고 이게 되게 리소스가 많이 들었잖아. 그래도 좀 숙제 끝낸 것좀 더 하니까 되게 좋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 좋았어. 해보니까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나는 사실 태생적으로 이게 뭐 기질이고 그게 잘 맞아서 개발된 강점도 있겠지만 성장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쓰게 된 강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가끔 좀 미워 보일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 약간 불안이 같은 거지.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나를 또 괴롭히기도 하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강점들이 난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강점 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고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래도 내가 이 좀 밉게 보이는 강점 덕분에 해낸 것도 있고 여전히 나인 것도 너무 맞고 그래서 좀 마지막에 이거 이제 쭉 한번 훑어보고 소감 같은 거 나눌 때는 좀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야. 어떤 애씀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랑 화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이 강점 검사라는 툴이. 맞아. 인형은? 나는 검사를 한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같은 역할을 이 검사에 해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나는 우리가 서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엄청 재밌었거든. 모르는 사람이나 좀 어색한 팀원들하고 하면 아, 저 사람 저렇구나 이해하는 데 즐거움이 있겠지만 우리끼리 와, 쟤 저거다 막 이렇게 하는 맞아. 즐거움은 없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 다른 그룹의 친구들한테도 되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해보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고, 우리처럼 친구끼리 뭔가 사부작사부작 하고 있다면, 그 팀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이력서에 쓸 말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추천하는데, 나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해설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팀 단위로 뭔가 이런 해설과 조합을 맞춰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맞아. 맞아. 다 말해준 내용들 너무 공감하고 나도 워크숍에서 되게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어가지고 공감이 됐고 어쨌든 이게 34개 정도가 되는 테마고 각각의 테마를 보면 되게 그냥 대충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디테일한 건 좀 다르다거나 사실 주요하게 뜯어보면 거기서 핵심이 좀 다른 테마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보면 이게 왜 낮고 저게 왜 높지? 하는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 이게 되게 높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밑에 혼자 떨어져 있네? 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해설을 들어보면 사실 그거는 내가 이 테마로 인지하고 있었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을 내가 봤던 거지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게 진짜 찐 원인이었구나 같은 것들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생각 고민 진짜 많은데 이런 것들 다 낫지? 하면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쓴다기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래서 엄청 본질적인 원인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코치님이 강점으로 삼다는 것은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위 17개 테마를 진짜 뚝 잘라서 없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봐라. 상위 17개 정도를 사용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강점 위주로 사용했을 때 다른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좀 약간 감정적이고 소프트 스킬적인 테마만 상에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 근데 이게 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알찼다. 그러니까 알차게 했다. 정말 검사부터 이야기까지 아주 알찼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책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 갤럽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크숍 했던 코치님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44살입니다. 다시 말해 광고도 받습니다. 됐고 오늘 아주 긴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